핀테크, 돈 문제입니다. 예. 자, 돈이란 뭐냐? 자, 돈을 정의할 수 있는 분. 돈 생각보다 정의 어렵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돈. 자, 화폐란 결국 보면은 실러가 있는 숫자의 교환입니다. 바로 이렇게 놓고 보면은 돈은 스마트폰하고 거의 일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융이란 뭐냐? 과거에는 우리가 돈 빌려주는 사람하고 돈 필요한 사람하고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다 치더라도 금액이 안 맞아. 소위 규모의 미스매치. 그 다음에 기간이 안 맞아. 기간의 미스매치. 그 다음에 가치의 미스매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금융업이 생겼죠. 근데 얘들이 함부로 못하게 정부가 규제를 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금융의 규제는 이랬죠. 그래서 금융은 가치와 보안과 연결, 이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빅데이터와 보안과 연결 플랫폼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금융의 그림이라는 거죠. 여기에 정부가 당연히 새로운 형태의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새로운 핀텍의 국가 전략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놓고 보면은 가치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가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저 사람이 지금까지 신용이 어땠느냐? 그거는 과거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나오죠. 이 회사의 미래 투자 가치는 어떠냐? 그런 업종과 이런 패턴을 분석해보면 미래 가치가 나오겠죠. 이것이 가치는 모바일 빅데이터 분석입니다. 보안은 뭐냐? 모바일 인증 기술인 거죠. 연결은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 모바일화입니다. 금융의 모바일화가 핀텍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 갈 수 있죠. 여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두 거래 상대방 더블 사이드에 대해서 실시간 저비용의 보안 연결이 돼야 됩니다. 보안 연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양자에 대해서 가치 분석이 돼야 돼요. 얘는 어떤 애고 얘는 어떤 애인가. 여기에 바로 빅데이터를 통한 수요자 공급자의 가치 분석. 이 두 가지가 핀텍의 양대 플랫폼입니다. 이래서 이제 핀텍은 기존의 그 롱테일 쪽이 먼저 핀텍으로 가죠. 그래서 80대 20의 파레토 영역은 과거 반스앤노블이 했듯이 여기가 이제 아마존이 했듯이 여기가 주로 새로 들어가는 핀텍 기업의 영역이 되겠죠.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과거에는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은 없어요. 안전하고 불편하거나. 그래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우리가 공인인증서 주고받죠. 그 다음에 편리하고 위험하거나 우리가 편의점 가가지고 그냥 카드 쓰고 사인도 안 하고 오고 그럽니다. 이게 기존 금융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 안에서 놀았는데 지금 핀텍이 뭘 바꾸느냐 하면 안전하고 편리한 새로운 금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한국은 이제 바뀌었지만은 지금까지는 바로 공인인증서로 대표되고 있는 불편하고 위험한 금융이었습니다. 핀텍은 보안 연결 플랫폼과 빅데이터 플랫폼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라 이거예요. 자, 그럼 핀텍의 지금 시장 현황은 어떠냐? 핀텍을 바라봤을 때 지금까지는 어디가 제일 먼저 우선이었느냐? 지급결제가 우선이었습니다. 2008년도 지급결제가 70%였어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지급결제는 뒤로 밀려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핀텍이 계속적으로 새롭게 증가하는 게 가장 간단한 지급결제에서 투자 분석을 하는 쪽으로 점점 이동해 나가게 되죠. 이래서 이제 미국, 영국, 중국에 가까이 보면 미국이 세계 최대 핀텍 기술 국가고 영국은 정부가 적극 지원을 하고 중국은 뭐냐면 정부가 아예 이러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IT 기업들이 핀텍을 이끌어가죠. 한국은 우간다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이죠. 예. 자, 이 핀텍 부진의 이유가 우리 기업 때문인가? 실제로 보면은 페이먼트라든지 우리가 핀텍 금융, 온라인 은행을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가장 먼저 시작한 국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전자로 돈을 주고 받고 하는 것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죠. 바로 우리 금융 규제 문제죠. 그러면 한국이 앞으로 이제 이 핀텍 산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전 세계 핀텍 산업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실리콘밸리에만 지금 3,000개가 넘으니까 이 핀텍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결제, 가장 간단한 결제에서 송금을 거쳐서 환전, 요까지가 쉬운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빅데이터 분석 안 해도 돼요. 그냥 현금 박치기하고 주고받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
그 다음 융자를 하려면 너 옛날에 어쨌냐 하는 걸 봐야 돼요. 보험을 하려면 좀 더 많이 봐야 되죠. 증권은 미래를 봐야 됩니다. 투자는 이제 더 어렵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기분합세는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이러한 분야에 걸쳐 가지고 수많은 핀텍 기술들이 그 결합돼 들어가는 게 핀텍입니다. 그래서 핀텍이 단순히 결제만 하는 건 아니다. 결제를 보면은 우리가 흔히 신용카드가 핀텍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는데, 신용카드 기반의 핀텍의 시대는 이제 저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자지갑과 가상화폐기가 넘어가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뭐 국내외 현황이 되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핀텍 회사들이 있고, 또 해외도 핀텍 기업들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끝판왕으로 애플페이가 등장하고 있고,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게 뭐예요? 위챗, 페이스북, 메신저잖아요. 우리 카카오톡 메신저입니다. 이 메신저가 여기다가 20불 하고 써가지고 내가 보낼 사람한테 보내면 끝. 예, 끝났습니다. 수수료도 없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느냐? 신용카드 기반에서는 수수료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는 2.9%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소위 무료로 송금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들은 다 신용카드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은 신용카드는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지불하기 위한 보조수단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가 직불카드나 다른 MMF 계좌를 통해 가지고 현금을 직접 온라인으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커넥트드입니다. 따라서 페이먼트에서 메신저가 무료 페이먼트를 시작했다는 건 뭘 뜻하고 있느냐? 이제는 이 핀텍이 거대한 변화, 신용카드의 붕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도 이제 알리페이가 뭐 이렇게 뭐 하고 있죠. 가만. 국내에서도 지금 삼성이 루프페이를 인수했습니다. 여기 뭐 와 계십니다만은, 예, 요 오래 가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신용카드 자체가 오래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마그네틱 스트라이프는 더 오래 안 가죠. 예, 그러니까 중간 단계로 가면서 우리가 연결하는 연결 징검다리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급 결제가 중요하냐? 우리가 O2O 비즈니스, 또 PSS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필요할 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래야지 비즈니스가 제품과 서비스가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PSS의 시대에서는 지급 결제가 실시간 결제로 이루어집니다. 이 실시간 결제 때문에 지급 결제가 대단히 중요해지고 있는 거죠. 예. 자, 소액 대출 시장이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있는 게 지금 뭐 중국에는 1540개가 작년 말에 등장했는데, 이러한 신용 소액 대출 시장이 정말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중산층, 특히 자영업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제대로 신용 관리가 안 돼가지고 3% 이하의 저금리거나 30% 이상의 고금리거나 가운데 시장이 우리나라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신용 분석이 안 된 결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신용 분석을 하면 됩니다. 신용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저는 이 자영업자의 핀텍이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고 국가 전체로 미치는 임팩트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융자보다 더 어려운 게 투자입니다. 투자는 왜냐하면 미래 가치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 미래 가치를 분석하는 이 투자 시장에서 지분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이 전 세계로 급속도로 확대돼 나가게 되죠. 한국에서는 온오프 믹스 같은 데가 뭐 받았죠. 근데 궁극적으로 모든 시장에서 제일 큰 거는 인터넷 은행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은행과 인터넷 은행이 이제는 비대면과 대면 채널로 해서 나눠지게 되는데, 앞으로 인터넷 은행을 누가 잡느냐가 관건이 되죠. 중국은 이미 게임이 끝났습니다. 해외에 이제 보면은 미국의 얼라이뱅크나 차슈 슈왑 같은 데가 지금 100조가 넘는 거래를 하고 있는데, 전체 은행 거래의 3분의 1 이상이 급속도로 인터넷 은행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규제의 문제일 뿐이에요. 지금 중국은 지금 위챗과 알리바바에 인터넷 은행을 넘겨줬기 때문에 거의 그쪽으로 게임 끝났다고 봐도 될 겁니다. 송금이 유명한 트랜스퍼와이즈는 송금 수수료를 기존은행의 10분의 1로 바꿨어요. 어떻게 바꾸느냐? 많은 송금을 영국하고 미국 사이에 송금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중 일부는
서로 짝짓해주면 돼. 얘 미국에서 영국 성공한 사람이 있고 영국에서 미국 성공한 사람 다 묶어보면 영국에서 영국, 미국에서 미국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환칙입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죠. 예. 가상 환전으로 환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앞으로 환전 사라집니다. 보험, 당연히 클레임 분석하고 가격 분석, 마케팅 분석 전부 다 이게 뭐냐면은 빅데이터 분석 영역이 되겠죠. 자산 관리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사기 방지. 전체 우리의 빅데이터 투자를 놓고 보면은 핀텍 투자를 보면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전체 투자의 20%에서 30% 사이는 이 프로드 디텍션 시스템, 사기 방지 시스템에 투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간편하게,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 문제를 풀어주는 답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기 방지 시스템 투자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이 사기 방지 투자 시스템 때문에 영국의 금융 IT 투자의 40%, 50%가 FDS에 투자되고 있어요. 한국은 얼마 투자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안 해도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지금 카드가 일부 하고 있고 은행 지금 PG사가 일부 하고 있죠. 지금 요 FDS 투자가 한국에서 당분간 엄청나게 늘어날 분야일 겁니다. 결국 이 빅데이터 문제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빅데이터가 발생하고 수집하고 저장되고 맞춤 예측하고 이게 뭐냐면 각각 개인의 과거 활동들 지금 은행이 갖고 있는 과거 금융거래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알리바바가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느냐? 알리바바가 잘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페이먼트 게이트 PG사를 쭉 하면서 알리페이에서 누가 돈 지불했고 누가 안 했고 누가 떼먹었고 누가 클레임 받았고 다 알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니까 기존 금융회사보다 실시간으로 대출을 하면서 디폴트 레이트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빅데이터 분석이죠. 이 데이터를 어디서 수집해요? 각종 활동에서 수집하죠. 그래서 그걸 지능 알고리즘 가지고 분석해서 맞춤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가 플랫폼 기업들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글이 들어서고 카드사가 들어서고 심지어 스타벅스 들어서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바로 알리바바 에코시스템이 알리바바가 한국보다 늦게 알리페이를 시작했죠. 우리가 훨씬 먼저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부 규제 때문에 못했지만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대출, 알리바바 파이낸셜을 만들었는데 이 빅데이터가 있으니까 대출의 디폴트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위어바오, MMF 투자를 만들죠. 왜냐하면은 이 은행 계좌 없이 자기들이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그 남아있는 돈을 MMF 구자에 놓고 투자 수익을 더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 은행 다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가장 처음에는 연결과 빅데이터 플랫폼 중에서 연결 플랫폼이 쉬우니까 먼저 이것부터 발달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결제 송금부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거는 게임 끝났어요. 게임 끝났고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소액 자산 관리로 들어갑니다. 이 분야가 지금 핫한 영역이죠. 여기가.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액 결제, 소액 부분들. 여기는 굉장히 정치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이 핀텍에서 파이낸싱이 테크놀로지로 오는 게 점진적 혁신이고 테크놀로지가 파이낸싱을 바꾸는 게 Y적 혁신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한국은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모르는 거죠. 자, 제가 5시 반에 끝난다는 한 2분 정도 더 걸리겠네요. 자,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규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이 많은 규제들이 있어요. 이게 다 핀텍 관련 규제들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 많습니다. B2B 랜딩에서 이렇게 페이먼트, 이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금융위원회가 획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이제는 사전 규제를 줄이겠다. 그리고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하겠다. 핀텍 산업을 지원하겠다. 이건 굉장히 대단한 우리 금융당국의 발상 전환입니다. 제가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여러 법안에 걸쳐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 다음에 전방위성. 정부 규제 없어놓으면 민민규제 생기고 그 다음 민민규제 없으면 개별기관이 규제합니다. 보수성.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해서 이 복잡성 문제는 특별법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고 요거는 지속적 규제 표준화가 필요하고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법을 풀면 협회가 규제하고 협회가 풀면 금융기관이 규제해요. 그래서 늘 보면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기본 개념이 뭐냐.
전자금융에 대한 전 세계 표준 협약이 바젤 협약입니다. 바젤 협약에서는 사전 규제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사후 책임을 물어라. 사전 규제는 하지 말고 이거를 기술의 중립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원칙이 지금까지는 한국에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지켜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작을 때도 우리는 문제가 없도록 미리미리 규제합니다. 미리미리 규제하지 말고 영국은 300만 파운드, 미국은 300만 불 이하는 규제하지 않아요. 작을 때는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커지면 그때 적정한 규제를 하죠. 작을 때부터 모든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규제하면은 새로운 게 나오기가 어렵죠. 혁신의 씨앗이 안 뿌려지죠. 그다음 세 번째가 정보 개방과 정보 보호인데 정보 개방과 정보 보호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는 본인 동의하에서 개방하는 걸로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이 규제 계획의 개요가 뭐 이렇게 정리된 요거는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체별로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 기업이 해야 될 일, 기관이 해야 될 일. 이 세 가지로 정리하고 오늘 장장 긴 시간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